내용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은 작품의 배경과 인물이 제시되고 중심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단계죠. 소년 노찬성은 2년 전에 고륙종을 앓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는 할머니와 단둘이 외딴 집에서 산다. 전개로 가겠습니다. 사건이 진전되면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급식이 없는 여름방학에 할머니가 일하는 곳에 밥을 먹으러 가곤 하는 찬성은 아침부터 휴게소의 남자 화장실 옆 철책에 묶인 개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우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늙은 개라며 반대를 합니다. 위기로 가겠습니다. 위기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단계죠. 할머니가 반대했지만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개를 키우는 찬성은 받은 용돈 2,000원을 모아서 만든 비상금 3만 원을 털어서 아픈 에반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죠. 그리고 검사 결과 다리에 암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인 휴대폰이 등장하게 됩니다. 찬성은 망설이면서 이 병원비를 조금씩 휴대폰을 위해서 헐어서 쓰게 되죠. 에바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절정과 결말 최고조에 이른 위기 상황이고요. 갈등이 결국은 해결 국면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종결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성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면서 케이스 구입을 위해서 돈을 쓰죠. 그리고 집에 늦게 돌아옵니다. 에반은 보이지 않고 휴게소로 에반을 찾으러 간 찬성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형들이 어떤 개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 놓인 피가 새어나오는 자루, 이것을 풀어보지 않고 찬성은 어둑한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찬성은 어둑한 길을 걷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걸까? 또다시 휴게소에 가서 에반 같은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게 되는 걸까?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무리가 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 소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본다면 아버지가 찬성이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그림자 개를 만들어서 놀아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고요. 아버지는 찬성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대형 쇼핑몰을 간다든지 하지 못하고 밤에 와서 놀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륙종이라는 단어는 찬성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가 앓은 병명이었고요. 에반도 역시 다리에 암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할머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할머니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찬성이가 용서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냥 봐달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봐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들이 맡기고 간 손주, 찬성이죠.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할머니를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또 연관이 지어지면서 혹시라도 할머니가 아버지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줄거리를 또 캐게 만드는 그런 단서라고 할까요? 이런 복선을 좀 깐 부분이 있어요. 에반이 죽고 난 다음에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찬성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마치 찬성이가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에바나 나를 용서해다오라는 심정에 똑같은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합니다. 에반이 아파하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자 늙어서 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늙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늙은 개를 데려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거죠. 찬성이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거부감이 없지만 할머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나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강아지를 뒀고 백구라고 하는데 이 백구는 흰 강아지라는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에반이라는 고유 명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에반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개새끼라고 비하를 한다든지 흰둥이라고 부른다는 데서 할머니는 이 강아지를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개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땐 유기견이에요. 버려진 개. 버려진 개이기 때문에 주인 없는 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 개들을 알아서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개를 할머니는 노령견, 노견이라고 봅니다. 털이 잘 빠지고 이가 다 나간 개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개를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찬성이가 이 개를 그냥 보통의 개, 지나가는 개, 누군가가 처치할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개라고 생각하고 이 개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 방을 사용하면서 꾸게 되었던 악몽에서부터 풀려난다는 그런 거죠. 할머니와 찬성의 갈등을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할머니는 개의 수발을 들 수 없다. 즉, 개에 밥을 주고 똥을 좀 치우는 일 할머니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털이 날린다면서 계속 불평하셨죠. 이면적인 이유를 본다면요. 할머니는 본인이 늙어가고 아프기 때문에 자기도 아픈데 늙어가는 것을 옆에 놓고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사의 판단으로 가겠습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두 가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요. 수술을 해도 좋다, 혹은 안 해도 좋다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병세가 깊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된다. 더 퍼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안 해도 좋다라는 의미는 이미 종양이 퍼졌을 가능성 높다. 그리고 노령견이라서 완치가 어렵다. 그러니 힘들게 수술하고 돈 들이고 할 필요 없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의사는 안락사를 권하게 됩니다. 찬성이는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면 죽고 싶을 만큼 아파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에반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빠도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이가 에반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빠를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그 생각이 많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말 부분에서 주유소 형들의 대화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형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마치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어떤 개가 일부러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때 어떤 개가 바로 에반이 되겠죠. 남들이 보면 이상한 개고 어떤 개입니다. 그런데 찬성이는 지금도 피가 새어나오는 그 불룩한 자루의 노끈을 풀지 않습니다. 풀지 않는 이유는 에반이 아니라서 안 푼 것이 아니라 에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2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운 개가 자루 속에 들어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걸 풀어보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죽었는데 풀어보면 뭐 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너무나 풀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묻어주고 싶고 피 흘리는 건 수습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반을 깨끗이 씻겨주고 돌봐주었잖아요, 찬성이가. 그런데 지금 찬성이는 커다란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마 그 자루를 풀어보지 않고 에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추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장면에 대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회상으로 시작하죠. 고속도로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 시점이 어느 게 먼저냐 나중이냐를 묻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전에는 졸음 쉼터에 있었죠. 졸음 쉼터에 있었고 이때는 찬성이가 더 어렸을 때다. 한 8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고, 이제 휴게소에서 일하게 될 때 찬성이는 10살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었을 무렵에 10살밖에 안 돼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에게 닥친 비극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나이였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용서하소서라는 말이라든가, 너 대학은 안 갈 거지?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상황,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이는 의견을 갖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조금 더 판단력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더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방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몽을 꾸게 되는데 이 악몽의 내용은 꿈에 커다란 트럭이 지나가죠. 트럭이 지나가는데 중앙선에 서 있는 찬성이를 보고 트럭이 급 커브를 돌면서 전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불이 치솟고요. 찬성이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선가 냄새가 난다,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트럭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냐면 통닭, 털이 뽑힌 통닭들이 실려 있었죠. 그런데 이 통닭들은 차가 전복되면서 불에 타지면서 튀겨진 거죠.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여기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는 사람은 사실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시면서 찬성에게 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지만 찬성이를 기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찬성이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억압적인 존재로 좀 인식이 될 것 같고요. 찬성이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꿈에서 억압된 심리가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휴게소에서 유기견을 발견한 찬성이는 음료수에 있는 얼음을 꺼내서 줍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의 느낌은 굉장히 차가운 느낌으로써 접근을 하는 거죠. 에반과 같이 집에 와서 자면서 악몽에서 벗어나면서 2년 동안 이 강아지와 함께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2년 뒤에 에바는 아프게 되고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안락사를 권유받게 됩니다. 안락사 비용으로 1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찬성이는 생애 최초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한 장에 20원이죠. 그래서 이 전단지를 5,000장 이상 돌려야만 동물병원에서 요구하는 안락사 비용을 댈 수 있는 겁니다. 배경으로서 고속도로가 등장을 하고 고속도로에는 굉장히 빠른 차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휴게소를 가면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 화장실 앞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그리고 이 옆에는 통감자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먹거리들이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는 등나무 벤치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죠. 고속도로 옆에 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 생긴 놀이터들도 있고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이는 이러한 환경과는 달리 아주 외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살고 있죠. 껌껌한 논길을 거쳐서 휴게소로 가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이고
발전된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고속도로와 신도시와는 굉장히 다른 그늘진,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휴게소라는 공간이 찬성이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0대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필수품인 휴대폰이 생기게 됩니다. 에반과 마찬가지로 노찬성을 위해서 새로 사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쓰다가 버린 것,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런 의미를 가져서 결핍된 환경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이제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는 휴대폰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병원비를 점점 헐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반은 더욱더 깊이 앓게 되는 거죠. 에반을 위해서는 핫바를 사주죠. 그러나 이것을 사가지고 집에 왔을 때 에반은 집에 없고요. 휴게소로 에반을 찾으러 가서 음, 피가 새는 자루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반과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에반을 잃게 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슬퍼요, 선생님. 이렇게 노찬성이 너무 가엾어요.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소설은 허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 허구가 황당무계하거나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있음직한 일, 그럴듯한 일을 꾸며 말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을 재현하고 사람들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개연성을 갖고 형상화를 하여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제시하는 게 바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